이제 우리가 이제 2차원에서 도메이너 엑스테이션이 갖는 프리에너지 코스트를 계산해서 이거는 온도에 따라서 상전이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이제 그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이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전이가 이제 2차원에서부터는 존재한다라고 열심히 얘기를 해놓고서는 이제 오더링은 불가능하다. 모든 차원에서, 뭐 1차원, 2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메트리에 대한 기반한 논의를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여기서 시메트리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G2 시메트리를 얘기해요. 빅필드가 없을 때 오더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아래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뭐 G2 시메트리 말고 이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르면 이제 프리에너지를 마그네틱 필드, 커플링 컨스탄트, 이제 온도의 함수로 생각하면 얘는 이제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좌우 대칭 함수라고 했죠. 좌우 대칭 함수라고 했고, 그러면 이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시스템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오메가를 붙였고요. 얘는 뭐였습니까? 얘는 마그네틱 필드로 프리 에너지를 이제 미분하는 거였잖아요. 미분하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티제이션 역시 이제 마그네틱 필드하고 커플링 컨스탄트하고 이거였는데, 좌우 대칭 함수를 여기 좌우 대칭 함수를 미분을 했어요. 좌우 대칭 함수를 미분하면 어떤 함수가 되죠? 좌우 대칭 함수를 미분을 하면 그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되죠. 원점 대칭 함수가 되죠. 괜찮아. 좌우 대칭 함수 미분하면 원점 x제곱 미분하면 x,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h에다가 0을 세팅, 마그네틱 필드에다 0을 대입해봐요. 마그네틱 필드에다 0을 대입해보면은 0 JT 주어진 온도, 주어진 커플링 컨스탄트에서 마그네티제이션은 평균값은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와 같다. 이게 가능한 게 0밖에 없죠. 0밖에 없어요. 즉, 타임 리버서 시메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마그네틱 필드가 0일 때 마그네티제이션의 평균값은 0이어야만 해요. 그 얘기는 오더링이 불가능해요. 전체가 스핀 업으로 다 차여있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서 그래야 마그네티제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G2 시메트리. 자, G2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내가 이걸 계산할 거예요. 자, 마그네틱 필드가 0일 때의 마그네티제이션. 자, 얘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스핀들을 총 합한 것을 베타 해밀토니안
자, 이게 평균값이죠? 이게 평균값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S라고 하는 건 더미 변수니까 내가 여기다 변수 변환을 할 거예요. 변수 변환하는데 덧셈을 하는데 뭐 내가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S 프라임이라고 하는 다른 스핀 변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썸메이션을 하면 그럼 이제 모든 S에 대해서 더한다라는 얘기는 모든 S 프라임에 대해서 더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그럼 이제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근데 해밀토니안은 G2 시메트리에서 여기 S가 들어갈 때나 S 프라임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S 프라임이 들어갈 때나 근데 해밀토니안은 G2 시메트리 때문에 얘는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젠 모델의 해밀토니안에 대한 역시 마그네티제이션에 대한 평균값인데 앞에 여기 마이너스만 붙네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요거다. G2 시메트리에서 그럼 내가 나 곱하기 마이너스이다. 그러면 답이 이제 0밖에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시메트리 관점에서 쳐다보면 마그네티제이션이 0이 안 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불가능해. 그런데 앞에 2차원에서는 상전이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걸 또 우리가 증명을 했었잖아요. 이 둘 사이에 과연 어떤 뭐 수학적 혹은 물리적인 모순인지 아니면 이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어떤 게 있어서 이 양쪽 다 모순이 아니고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말한 물리적인 아규먼트 상에서 상전이가 존재하는데 시메트리 관점에서는 상전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사이에 그 모순을 해결하는 그 개념이 다름 아닌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라는 말이 되겠고요. 자, 이거를 그럼 제가 이제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시메트리 관점에서 free energy density는 자, 좌우 대칭 함수였죠.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증명했냐면 F에는 컨벡스 업 펑션이었어요. 위로 볼록인 함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H에 대해서 이제 프리에너지 함수를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위로 볼록이 있고 좌우 대칭인 함수. 그러면은 이제 이런 커브를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게 그런 성질을 만족하고 있죠. 컨벡스업하고 좌우 대칭인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H가 0일 때의 마그네티제이션 값은 무조건 0이 되어야 해요. 왜냐면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라운드 H 라운드 프리 에너지잖아요. 좌우 대칭이면서 컨벡스업이 되면 여기 이 기울기가 원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잖아요. 0이 되어야 돼. 그럼 또 점점 더 수동으로 빠지네요. 절대 마그네틱 필드가 0일 때 마그네티제이션 평균값은 0이 되어야 되는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모양은 꼭 저럴 필요는 없어요.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뾰족해. 여기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
그럼 얘는 위로 볼록 좌우 대칭 성질 하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미분이 어때요? 미분 불가능하네요.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미분 불가능, 뾰족하니까. 그 대신 여기서 이쪽에서 접선을 구하면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오고 이쪽에서 접선을 구하면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이 상전이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상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앞에도 강조했지만 프레너지나 이런 모든 연력학적인 함수가 연력학적인 극한 하에서 미분 불가능한 그런 어널리틱하지 않은 성질을 발현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이제 상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을 유한한 시스템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총 토탈 마그네티제이션과 마그네티션 덴시티를 제가 막 혼용해서 막 쓰고 있는데 여기서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놓고 하죠. 자, 마그네티제이션 덴시티고 요 n은 number of 스핀이고 이제 얘는 토탈 프리 에너지. 가로 안에 있는 게 프리 에너지 퍼 파티클이죠. 입자 하나당.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머다이닝 리밋을 취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상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서머다이닝 리밋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때 마그네티제이션이 있는 건 관심 없고 마그네틱 필드 값이 0으로 가는 그걸 우리가 고려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은 리미트 이런 서머다이닝 리밋과 그 다음에 h에다 0을 대입한 이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두 개의 극한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극한을 취하는 거하고 마그네틱 필드를 먼저 0으로 해놓고 그래놓고 연력학적인 극한을 취하는 거하고 연력학적인 극한을 먼저 취하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가 과연 같을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일반적으로는 얘가 같지 않을 수가 있고 같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이 서머다인 리밋, 그러니까 이 리밋을 먼저 취했을 때 프리 에너지가 이렇게 싱글러하지 않은 그런 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미분을 구해서 전부 마그네티제이션 계산해야 되는데 그다음 H에다 0을 대입하면 H를 내가 이쪽에서 접근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접근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이쪽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이긴 하지만 아무튼 0이 아닌 값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0이 아닌 값이.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머다이닝 리밋을 먼저 취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쳐다보는 올바른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서머다이내믹 리밋을 취한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가 플러스 0 혹은
마이너스 0으로 가는 그 극한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시메트릭 프로퍼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요것과 요것이 서로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에요. 이 그림 보시면 이것과 이것의 부호가 반대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부호가 반대라고 하는 것이 이게 0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얘네들이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시메트리 입장에서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이 될 이유는 없어요. 서머다이널 리밋을 먼저 취하고 이걸 먼저 취하고 나면 그럼 마그네티제이션을 구해서 그것을 이제 H를 0으로 보내는 그때 0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스핀 타임 리버서 시메트리 때문에 이 마그네티제이션이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규먼트, 좀 전에 이 아규먼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아규먼트. 마그네티제이션이 0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아. 이런 대칭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머다이널 리밋을 취하는 과정에서 프리에너지가 싱귤러해지면 그러면 꼭 0일 필요는 없다. 0일 필요가 없고 그 대신 좌극한 우극값이 달라질 뿐이다. 0일 이유는 없다. 자, 그러면 요 대칭 G2 시메트리는 어떻게 할 거냐? 내 H가 이미 딱 0인데 여기서는 H가 어디를 극한을 보내는 게 아니라 H가 딱 0인 상태인데 거기서는 그러면 그 G2 시메트리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인데, 자, 아까 G2 시메트리를 말씀드리면서 전체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를 이제 두 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서로 쌍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 오른쪽은 마그네티제이션이 0 이상, 0보다 큰 등호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반으로 쪼갰어요. 반반으로 쪼갰어. 근데 H가 0일 때 G2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 오른쪽 섹터하고 왼쪽 섹터가 완전히 이제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캐논 강상물 에버리지 할 때 왼쪽 에버리지, 오른쪽 에버리지를 다 동등하니까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쳐서 다 빵이 되는 거잖아요. 빵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자, 요 아규먼트 여기서 했던 아규먼트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규먼트 처음에 나의 이니셜 컨피그레이션이 여기서 출발했다고 칩시다. 모든 스핀이 업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아직 열평한 상태는 아니죠. 그렇죠? 시간을 놔두면 이제 스핀들이 막 풀립해서 막 돌아다니겠죠. 컨피그레이션이 막 돌아다니는데 G2 시메트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내가 초기 조건을 여기서 출발해서 스프링들이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 컨피그레이션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확히 반대되는 여기에서 요런 내가 서로 짝이 되는 요런 상태를 따라가는 일이 똑같이 가능하다는 거죠. 똑같이. 그게 G2 시메트리야. 거울로 비친 것처럼. 근데 온도가 높을 때는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내가 여기서 출발시키면 그냥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이랑 짝이 되는 거 이거 어떻게 따라 그리려나? 뭐 그냥 이거나 동등하다는 거야. 이게 G2 시메트리야.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 이건 T가 충분히 클 때.
t가 충분히 클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t가 충분히 작을 때는 한쪽 그 칸막이 안에서 출발한 애들은 계속 그 칸막이 안에만 머물고 저 바깥으로 잘 못 가. 왜냐? 온도가 아주 낮은데 올 스핀, 전체 스핀이 업인 게 어떻게 전체 스핀이 다운이 되겠어? 그러려면 하나하나 뒤집을 때마다 엄청나게 에너지 코스트가 이제 쌓이고 쌓이는데 그래서 결국에 너무 시스템 사이즈가 유한하면 결국 너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서머다이내믹 리밋을 취하면 절대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넘어가고 여기 어떤 장벽이 있는데 온도가 높을 땐 그 장벽을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온도가 낮을 때는 이 장벽을 못 넘어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앙상블 에버리지를 구할 때 빨간 트래젝토리, 파란 트래젝토리를 다 평균 내서 구하는데 실제로는 물리적으로는 시스템 위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데 그거의 거울상 여기를 평균에 대입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처음 내 실험에 사용한 샘플이 우연히 이쪽 칸막이 있어서 그럼 얘는 여기만 도달하지 절대 여기 안 도달한단 말이야. 내가 이 벽을 일부러 친 게 아닌데 지들이 그러다. 그러니까 우연히 여기 있었으면 여기에만 머물고 우연히 여기 있었으면 여기에만 머물고 그게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이 배리어에 의해서 나뉘는 이런 현상을 한번 선택된 그 영역 안에서 영원히 머무는 이런 것을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G2 symmetry 때문에 오른쪽 왼쪽 다 더하면 평균 내면 0이 되는 건 맞는 말인데 실제 물리적으로는 위 안에서만 움직인다. 여기 건 더하면 안 된다. 혹은 여기에서만 움직이지 여기서는 더할 필요 없다. 이게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고 이게 G2 symmetry 때문에 오더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카운터 아규먼트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미케니즘의 시메트리가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집어넣어서 시메트리를 강제적으로 깬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초기 조건에 의해서.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대칭성 G2 시메트리가 여기는 G2 시메트리 살아있어야 아니면 죽어있어야 여기서는 깨져 있어야 아니면 살아있어야 여기는 G2 시메트리가 이런 G2 시메트리 깨져 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죠. 어디서 출발했던 양쪽 거울상을 완전히 자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전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오더 파라미터를 이제 온도가 있으면 여기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을 이제 측정을 하면 여기서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G2 시메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오더링이 생성되고 생성이 안 되고 이때 이 마그네티제이션은 그 의미가 뭐냐면 모든 상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0인데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을 반영한 오더 파라미터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M 오메가 H를 계산했는데 서머다인 리밋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H가 그냥 이 값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 0에서 0이 아닌 게 되고 이것을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데 이제 대칭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는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가 브레이킹이 된 거고 여기는 시메트리가 살아있는 시메트릭 페이즈가 된 거야.
그게 바로 디스오더드 페이즈예요. 그래서 이 아이징 모델에서 일어나는 상전이는 이제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가 브레이킹 되는 그 시메트리의 관점에서 시메트리가 원래 시스템에 있어. 시스템에 있고 그 시메트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자발적으로 깨진다. 시스템의 스테이트 혹은 페이즈가 시메트리를 자발적으로 깨는 그런 상전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시메트리와 모든 걸 다 이제 아무런 모순 없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혹시 지금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뭐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한번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내용으로 그럼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건 이제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하는 건가? 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뭐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이제 한쪽을 택하면 다른 데로는 못 넘어간다. 온도가 낮을 때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모든 것을 다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의 모든 것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성질을 어거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나면 모든 데를 다 돌아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못 가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 어거딕한 성질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거디시티 브레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제가 막 그 펜으로 막 여기서 못 넘어간다, 여기 넘어간다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 포뮬레이트하는 게 바로 이제 어거디시티라는 개념이에요. 어거디시티.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다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일부만 가고 못 가는 데가 있느냐, 이제 그걸 표현하는 방식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아까 이제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라고 쳐봐요. 여기 이제 2의 n승계의 상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스핀이 하나씩 뒤집어질 때마다 다른 상태로 이렇게 막 왔다가 돌아다니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이제 SP라고 부를게요. ST. 여기 이제 스핀을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시간이 T일 때 전체 이건 스핀 하나의 상가 아니라 스핀 n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n개의 스핀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시간 t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샘플을 준비하면 얘가 막 상태가 막 주변에 그 온도가 있으니까 막 플럭추에이트하게 이제 열적 요동을 이제 일으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험으로 무엇인가 측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실제로는 이제 타임 에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물리량이 있는데 그 물리량을 우리가 측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타임 에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타임 에버리지. 타임 에버리지라는 건 뭐냐면은 그 물리량 스핀 상태가 얼마였다라고 하면 그때 물리량 값이 다 정해지는 거죠. 마그네티제이션. 마그네티제이션 스핀들 다 합한 거. 시간마다 바뀔 거 아니에요. 스핀이 막 뒤집힐 때. 그러니까 이거를 0초부터 그래서 T는 이제 타우라고 쓰죠. 온도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 타우 측정하는 시간 동안
그 누적 계산해서 그것을 평균한 거. 이걸 타임 에버리지라고 불러요. 물론 이 측정이 정확히 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실험을 해야 되겠죠. 내가 기체가 있는데 기체에 압력계를 꽂아서 압력을 잰다라고 하면 그 압력계 기체가 탕탕 부딪힐 때마다 실제로 눈금이 타다닥 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이 평균적인 이 위치를 측정한다. 이거 압력계 눈금에. 그럴듯하죠. 우리가 포톤의 개수, 밀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포톤 카운터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포톤이 때릴 때마다 눈금이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것의 평균값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측정하는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날 테니까 결국 시간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할 거는데 근데 우리가 통계학에서 계산하는 것은 앙상블 에버리지예요. 앙상블 에버리지. EN이라고 할게요. 이 앙상블 에버리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간을 내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스핀 상태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 내가 관심 있는 물리량의 값을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해밀토니안 이렇게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타임 에버리지하고 앙상블 에버리지는. 근데 통계학의 기본 가정은 뭐냐면 타임 에버리지하고 앙상블 우리가 실험 측정치가 다름 아닌 앙상블 에버리지로 주어진다. 이게 이제 통계학의 기본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가딕 하이포테시스라고 불러요. 어가딕 하이포테시스라는 건 어떤 것을 시간 측정을 한 거하고 그냥 앙상블 에버리지를 측정한 게 똑같을 때 일반적으로 어가딕 하이포테시스라고 하고 근데 특별히 열평형 상태에서는 이런 확률을 볼츠만포를 취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볼츠만의 하이포테시스, 추가적인 하이포테시스죠. 아무튼 타임 에버리지하고 앙상블 에버리지 같은 거는 우리 어가딕 하이포테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어가딕 하이포테시스는 대체적으로 다 맞는데 단 틀릴 때가 있어요. 언제 틀리냐? 이게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 일어날 때 그때는 우리가 어가딕 하이포테시스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징 모델의 예를 이제 들어보면 이제 그 마그네티제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마그네티제이션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프리 에너지를 마그네티제이션의 함수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그냥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프리 에너지가. 그럼 이제 프리 에너지가 낮은 때가 열평형 상태죠. 그래서 요때 내가 이걸 제로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를 M0라고 쓰죠.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 근데 이 상태, 그 시스템인데 이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서멀 플럭츄에이션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서멀 에너지가 이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다 쫓아다니면서 평균을 낸 게 이제 타임 에버리지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요 높이를 이제 프리에너지 배리어라고 부르는데 저 프리에너지 배리어가 엄청나게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프리에너지 배리어가 엄청나게 높아지면 그러면 얘는 앙상블 에버리지 할 때는 내가 시스템이 여기 있을 때도 다 평균 내서 다 더해야 되는데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여기 에너지 배리어가 무한대가 있으면 서멀 에너지 KBT를 가지고 여기 올라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여기 계속 여기만 있는 거지. 그럼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앙상블 에버리지는 여기하고 여기를 다
평균을 내야 되는 게 앙상블 에버리지인데 타임 에버리지는 여기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고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나면 어거딕 하이포테시스가 깨져서 앙상블 에버리지를 잘 해야 된다. 앙상블 에버리지를 이걸 다 하면 안 되고 여기 한 군데에서만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 전체 영역에서 통계 물리를 하면 안 되고 이 영역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딕 이게 되면 아까 이제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를 이렇게 그렸고 여기 이제 베리어가 있는데 이게 더모다이내믹 리밋을 취하면 여기가 아예 끊어져 버리네요. 끊어져서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다른 데로 못 간다. 이것을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어거디시티 브레이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거디시티가 브레이킹이 된다 안 된다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건 요걸 진짜 계산을 해서 하는 거예요.